안녕하세요. 취미로 철학하는 남자입니다. 네, 오늘은 2월 14일 4시 46분을 지나고 있고요. 네, 아리스토텔레스 영혼에 관해 3권 11장을 살펴보도록 하겠는데, 주제가 한 3가지 정도 된다고 제가 봤을 땐 보입니다. 네, 그 부분에 대해서 보겠는데요. 일단 아리스토텔레스는 지렁이도 욕구와 상상을 하는지에 대해서 질문을 던지고요. 거기에 대해서 지렁이도 욕구와 상상을 한다, 이렇게 답변합니다. 그리고 동물에게 필수적인 감각이 뭘까라고 했을 때 촉각이 가장 필수적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다른 감각은 왜 필요하냐, 동물에게 있어서, 이렇게 얘기했을 때 이동하는 동물들이 이제 더 잘 살기 위해서 다른 감각들이 필요하다 라고 답변을 하게 되는데, 어떤 식으로 이제 이렇게 전개가 되고 있는지를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앞서 그 10장의 내용을 보게 되면은 동물이라는 거는 욕구와 상상 능력이 있어야 이동이 가능하다. 그래서 어떤 욕구가 있고 그것에 따른 계획을 세우고 그것을 구현하면서, 신체적으로 구현하면서 이동이 되는데, 이 욕구하는 것과 상상 능력이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이제 아리스토텔레스가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지렁이 같은 경우도 이동을 한단 말이죠. 그렇다는 얘기는 지렁이도 욕구하는 능력과 상상하는 능력을 지닌다는 건지, 이런 의문이 생기는 상황이 놓이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흔히 봤을 때는 지렁이라는 존재가 굉장히 하등해 보이고 단순히 촉각만 지니고 있는 존재처럼 보이는데, 정말 욕구하는 능력과 상상하는 능력을 지니는지, 이게 과연 맞는지를 이제 언급하게 되게 됩니다. 물론 3권 11장에서 이제 지렁이라는 표현이 직접적으로 나오진 않고요. 촉각하는 동물의 경우를 논하게 되는데, 그걸 이제 지렁이라고 얘기한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 다음 보게 되면 이제 지렁이도 욕구를 가질 수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살피게 되는데요. 지렁이라는 거는 촉각만 가진 동물에 해당이 되고요. 이 촉각을 지닌다는 거는 결과적으로 쾌락과 고통을 느낄 수 있다. 이 얘기를 내포하고 있다. 이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고 볼 수 있고, 이제 쾌락과 고통을 느낀다라는 거는 이제 욕구를 가질 수 있다라는 얘기가 됩니다. 그래서 지렁이도 욕구를 갖는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데, 이 쾌락과 고통을 느낀다고만 해서 욕구를 갖는 건 아니에요. 그렇다 보니까 추가적인 문제가 생기는데, 기억을 할 수 있느냐, 지렁이라는 게 자기가 예전에 느꼈던 그 과거 경험을 기억할 수 있느냐, 그래야 우리가 지금 당장 느끼는 쾌락과 고통이 나중에 의미 있게 쓰일 수 있잖아요. 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논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렁이도 상상, 기억할 수 있는지를 살피게 되는데요. 인간의 경우를 놓고 보게 되면은 개인적인 가치나 사회적 가치를 바탕으로 해서 무엇이 더 가치 있는지, 내가 뭔가를 선택해야 되는데 뭐가 더 가치 있는지를 숙고한 다음에 이제 욕구를 하게 됩니다. 근데 이 숙고한다는 걸 보게 되면은 잠재적인 위협이라던가 장래에 다가올 나의 이득의 그 총량을 고려하고 헤아리는 능력을 말하죠. 근데 이거는 지렁이가 하지 못하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지렁이는 움직이고는 있다는 거예요. 뭔가 자기가 더 좋아하는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지렁이는 숙고는 하지 않는다. 인간처럼 숙고하지는 않는데 쾌고에 대한 경험을 기억하고 쫓기는 하는 것 같다. 그러니까 기억하는 능력이 있는 것 같다라고 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리스토텔레스는 지렁이는 욕구를 가지지만 숙고하는 능력이 없이 그저 기억에 따라 움직이는 동물로서 취급을 한다고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 다음 보게 되면 이제 아리스토텔레스는 동물에게 필수적인 영혼의 기능이 뭔지에 대해서 생각을 하는 걸로 보이는데요. 생물에게 가장 중요한 거는 자기 보존이죠. 자기 보존을 위해서 영혼의 어떤 기능이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지, 이걸 보게 되는데, 영혼의 기능이라고 할 수 있는 거는 생장 기능, 감각 기능, 상상 기능, 욕구 기능입니다. 이 생장 같은 경우는 먹고 성장하는, 그리고 뭐 세포 같은 게, 뭐 피라는 게 순환될 수 있게 해주는 그 기능을 말하고, 감각 기능 같은 경우는 어떤 주어지는 정보, 자극에 대해서 파악할 수 있게 하는 부분을 말하죠. 그다음에 상상 기능 같은 경우는 내가 이전에 했던 경험을 기억하거나 나한테 지금 감각적으로 주어지는 것이 무엇인지, 어떤 것인지 알아보는 능력, 그 다음에 뭐 이성적인 능력까지도 포함을 하죠. 그런 부분을 담당하는 기능이고, 욕구하는 기능은 당연히 욕구와 관련된 기능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 4가지 중에 과연 어떤 것이 자기 보존에 더 유익한가, 더 이로운가, 이걸 보게 되는데, 보게 되면 이렇습니다. 생장 기능 같은 경우에 이 기능이 없으면은, 이 생장 기능이 없거나 작동하지 않으면은 무생물이거나 죽은 상태에 놓입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세포 분열을 하지 않는다, 이런 의미와 같은 거예요. 그러면 결국엔 죽은 상태와 같다
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이 기능은 당연히 동물이라면 당연히 지녀야 되는 상태가 됩니다. 안 그러면 동물이 아닌 상태가 되죠. 그래서 있어야만 하는 생존에 필요한 그런 부분이라고 볼 수 있고, 감각 같은 경우도 동물이라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생존하려면 감각을 해야 돼요. 외부 정보를 파악할 수 있어야 되는 부분이 있으니까요. 그래서 지금 보게 되면은 감각 중에서 가장 필요한 게 뭘까? 이걸 놓고 봤을 때 아리스토텔레스는 촉각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냐면은 우리가 어떤 걸 섭취했을 때 이 미각이 촉각에 해당이 된다고 아리스토텔레스는 보고 있어요. 그래서 섭취했을 때 우리가 필요한 건 촉각이고, 그 다음에 우리한테 어떤 물리적인 위험이 몸에 다가왔을 때, 몸에 접촉했을 때 그거를 느끼지 못한다면, 그걸 파악하지 못한다면 어떻게 되겠냐. 우리의 신체라는, 몸이라는 이 물체는 뭐 분열되거나 아니면은 뭐 갈라지거나 쪼개지거나 이런 현상이 나타날 텐데, 그걸 피해야 하지 않겠느냐. 그래야 우리가 생존할 수 있는 건데, 그래서 촉각이 가장 필요하다라고 하고요. 다른 감각들, 뭐 시각, 미각, 후각 시각, 촉각, 청각, 촉각이 아니죠. 시각, 청각, 후각, 시각, 청각, 후각, 눈, 코, 귀, 이거에 의한 감각 같은 경우는 우리가 외부 원거리에 있는 대상을 파악할 때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동하는 존재들에게는 이런 부분이 필요하고, 고정되어 있는 존재들에게는 촉각만 있는 경우들이 나타나는 거다라는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뭐 매체에 대한 어떤 자극을 전달하는 매체에 대한 거나, 그리고 이제 우리가 빛이 반사하는 현상에 대한 아리스토텔레스의 이제 해석이 있기는 한데, 그거는 중요해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뺐고요. 책을 보시면은 아마 나올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상상과 욕구하는 기능이 영혼에 있죠. 근데 이 상상과 욕구하는 기능 같은 경우는 이 생장하는 기능과 감각하는 기능을 바탕으로 나타난 걸로 지금 취급되는 걸로 보입니다. 구체적인 언급은 나오지 않는데 이 두 가지만 주요하게 나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생각을 해봤을 때 생장하기 위해서 뭐 감각이 필요하고, 그 다음에 감각이 생장에 의해서 감각이라는 기능이 생기는 것 같고, 이 감각이라는 기능을 통해서 우리가 접한 정보를 좀 더 우리에게 의미 있게 쓰려면은 상상하고 욕구하는 그런 것들이 나타나는 걸로 보여요. 그래서 이 두 가지가 가장 기초되고, 이 생장이라는 어떤 본질적인 부분을 수행할 때 감각이 기본적으로 필요하고, 만약 그 다음에 이제 상상하는 능력이나 욕구하는 능력은 조금 떨어져도 살아갈 수 있다, 이런 의미로 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가 동물에게 갖춰진다면 일단 동물은 될 수 있다. 이 상상과 욕구하는 능력이 더 덧대지고 더 나아지게 되면은 고등적인 존재, 고등적인 동물이 될 수 있다라고 보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결과적으로 이제 아리스토텔레스는 동물에게 영혼의 생장과 감각 기능이 가장 기본이 되고, 그 다음에 감각 중에는 촉각이 가장 필요하다 라고 언급을 하면서 3권 11장이 마무리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복잡한 내용은 아닌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또 이 초반에 그 촉각만 하는 동물 이런 얘기를 하게 되는데, 이런 맥락에서 나왔다라고 보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아리스토텔레스 영혼에 관한 3권 11장은 여기까지 하겠고요. 다음에 또 다른 얘기로 찾아오겠습니다. 일단 13장까지가 영혼에 관하여니까 얼마 안 남았어요. 얼마 안 남은 거 빨리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